우리 둘이서만 파티할래요? 방금 전화 온 남자친구예요. 그래요. 그런데 오빠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태어나서 처음 만난, 아니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후카츠 에리와 기무라 타쿠야가 나눈 첫 대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상대방의 숨결마저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은 가벼운 농담처럼 던진 거짓말로 시작된 대화라는 사실도 잊은 채 서로에게 빠져듭니다. 참으로 문학적인 드라마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의 별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답을 알려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나눌 아픈 사랑을, 처절한 절망을 말이죠. 사랑은 인생 계획에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자신을, 그래서 더 외로운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 영혼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을. 오늘은 오빠를 사랑한 동생, 누이를 사랑한 오빠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2003년 MBC에서 방송된 사극 다모입니다. 좌포청 다모인 채옥은 뛰어난 무공과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용기로 누구보다 앞서서 범죄를 해결하는 여장부입니다. 그녀가 흉악한 범죄자들의 칼끝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좌포청 종사관 윤 때문입니다. 남몰래 그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양반과 노비의 신분 차이는 채옥으로서는 넘기 힘든 장벽이었습니다. 윤 역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그래서 자신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평생 자신만을 바라봐온 채옥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다만 윤은 채옥과의 신분 차이보다도 자신이 가진 한이 너무나도 커서 채옥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는 고명한 사대부 집안의 서자였거든요. 실력과 성품과 무관하게 다른 형제들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온전한 인간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윤으로 하여금 자꾸만 위축되고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윤과 채옥은 위조 화폐 수사를 하던 중 사건의 배후에 훨씬 더 큰 영모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모의 주동자 장성백과 조우하게 되죠. 그리고 성백은 채옥에게 끌립니다. 그래서 채옥이 자신이 이끄는 영모의 집단에 위장 잠입했을 때에도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채옥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까이 두죠. 채옥 역시 자신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감정적 동요를 성백에게서 느낍니다. 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주제, 오누이 사이에 벌어진 사랑의 주인공들입니다. 사실 성백과 채옥, 아니 장재무와 장재희는 어린 시절 역적으로 몰린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면서 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재무는 도망쳐서 어느 할아버지 밑에서 성장하게 되고, 재희는 관비가 되었다가 윤의 집으로 오게 된 것이었죠. 헤어질 당시에 너무 어렸던 재희, 즉 채옥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핏줄의 끌림이란 강렬했지만 위험을 감지하는 것도 그 본능이었습니다. 성백과 채옥은 서로에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지만 왠지 모를 이유로 주저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성백에게 그것은 혁명이었고 채옥에게는 윤이었죠. 이렇게 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동안 그 때문에 성백의 부하들은 하나씩 죽게 되고 혁명은 실패하고 윤마저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백과 결투 도중 윤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성백이 채옥의 오빠라는 사실 때문에 칼을 멈추고 성백에 의해 죽기 바로 직전 윤은 성백에게 채옥이 그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은 성백과 채옥이었기에 둘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죠. 채옥과 성백은 서로를 살리기 위해 죽음을 선택합니다. 길이 아닌 곳을 가려한 이들의 운명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다음 작품은 중국의 가장 유명한 무협소설 중의 하나이자 수차례에 걸쳐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진 천룡팔부입니다. 대리국의 황태자 단예는 무공에는 관심이 없고 학문에 정진할 뜻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대리단씨의 가문의 절학, 대리단씨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그 일양지와 육맥신검이 바로 무림 최고의 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원래 부자로 태어나면 사람이 욕심도 없고 티 없이 맑은 성품을 갖게 되죠. 이 단공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예는 일양지를 배우라는 부모의 성원에 지쳐서 집, 즉 왕궁을 나와서 강호를 유람하게 됩니다. 헌데 이 단예는 어린 시절부터 안 됩니다 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오냐오냐 키워진 아이였기 때문에 싸움은 못해도 불의를 보면 절대 못 참고 말로라도 끼어들고 보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 그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모관청이라는 미소녀가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한눈에 반하게 되죠. 그들이 미래를 꿈꾸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바로 그 순간, 다니엘과 모관청은 자신들이 온누이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리국의 황제이자 아버지인 단정순이 외도했던 여인 진홍명과 사이에 태어난 딸이 모관청이었던 거죠. 충격을 받은 다니엘은 진지하지 않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 모관청의 친구인 종영에게 눈을 돌립니다. 하지만 종영 역시 이복누이였죠. 그녀는 단정순의 또 다른 외도의 대상 간보보의 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완전히 비뚤어져서 궁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강호를 떠돌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의 여인 왕어언을 만나게 되죠. 왕어언은 다니엘 말고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지만 폭도 깊이도 알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어언에게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야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단정순의 딸이었습니다. 단정순과 역시 외도의 대상이었던 무아라 사이에 태어난 게 어언이었던 거죠. 절망에 빠지려는 찰나 또 다른 비밀이 밝혀집니다. 어언은 다니엘의 아버지인 단정순의 딸이 맞았는데 다니엘 자신이 단정순의 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단정순의 계속되는 남봉질에 열이 받은 어머니 도백봉이 복수심에 불타서 단정순의 형, 그러니까 다니엘의 삼촌인 단연경과 외도를 저질렀고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짜잔! 모두 행복해지는 외도였습니다. 사촌과 혼인이 가능했던 대리국의 법도에 따라서 다니엘과 왕어언은 마침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단정순의 외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원성죽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나온 딸 둘이 더 있었습니다. 아주와 아자가 그들입니다. 이 둘은 천룡팔부의 또 다른 주인공 소봉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은 없었지만 강민이라는 여인과도 단정순은 외도를 하죠. 정리를 해보자면 다니엘의 아버지 대리국 황제 단정순은 도백봉, 무아라, 진홍명, 간보보, 원성죽, 강민 총 6명의 여인과 정을 나눴고 그 사이에 왕어언, 모관청, 종영, 아주, 아자를 낳습니다. 아들인 다니엘은 왕어언, 모관청, 종영과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필생의 사랑 왕어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중년의 여성은 단정순과 사랑을 나눴고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젊은 여성은 단정순의 딸입니다. 이렇게 보면 천룡팔부는 단정순과 여인들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죠.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가보죠. 오프닝에서 언급한 바로 그 작품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의 별입니다. 기무라 타쿠야가 분한 료는 치명적 매력을 가진 남자입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잘생긴 얼굴과 멋진 목소리, 차가운 성격과 적당한 정도의 무례함에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는 특별함까지. 다시 말하면 잘생긴 얼굴과 잘생긴 얼굴이 매력인 남자죠. 이 사람의 유일한 약점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랑고자라는 점인데 료는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그저 게임의 대상으로 보고 먹잇감을 사냥하듯 사랑들을 착취하며 살아갑니다. 후카치아리가 연기한 요코 역시 그러던 중 만난 수많은 여자들 중 하나였죠. 그리고 그들은 끝이 정해진 사랑을 시작합니다. 료는 위험한 남자입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료는 위험해서 여자들이 좋아해. 그 남자 위험해 보이니까 가까이 하지마. 그러나 료는 어미를 잃은 아이새를 구원해주고 먼저 온 손님보다 먼저 음식이 나왔을 때 순서를 양보할 줄도 압니다. 이거 의외로 맘상하는 일이거든요. 타인의 컴플렉스인 흉터의 신경을 꺼줄 줄도 알고 그 컴플렉스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까봐 몰래 가려주기도 하죠. 거짓말이 들켰을 때에는 곧바로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이 역시 의외로 힘든 일이죠. 알바하는 큰 파티에서 후배가 가져가도 티도 안 날 샴페인 하나를 슬쩍 했을 때에도 남의 것은 훔치는 게 아니라고 훈계합니다. 여자를 하대하는 남자에게는 따끔하게 한마디 할 줄도 알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들 아니야?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길 위를 떠돌고 있는 어린 고양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동네 슈퍼 할머니가 산수에 서툴러서 거스름돈을 조금 더 주면 어떨지, 뒷발꿈치로만 뛰어다니는 윗집 어린이들에 대해 소파에 누워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류오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류오를 위험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에게 온 마음을 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류오가 위험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그에게 집착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직업은 프랑스 레스토랑 주방 보조입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그 일에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나 열망이 류오에게는 없습니다. 꿈이 없으니 되고 싶은 게 없고 되고 싶은 게 없으니 경제적으로 자신보다 훨씬 위인 사람들에게도 비굴하지 않죠. 고개를 숙일 때에는 자신이 잘못했을 때이고 그 반대라면 상대방이 돈이 많다는 이유로 참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법칙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인간이 류오인 거죠.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들의 마음 역시 료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들여 싸다준 도시락도 버리고 갈 정도니 말 다 했죠. 눈이 마주치는 여자들에게는 모두 그 매력적인 미소를 날리는 료는 오는 여자 마다 않고 가는 여자 잡지 않으며 전화번호만 건네고 가는 여자에게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료에게서 적극적인 면은 여자와 관련해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거죠. 심지어 자신이 좋아서 결국 죽음까지 이르고 만 여자 미화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부적인 머리로 그녀의 기분은 그때그때 맞춰줄 수 있었지만 마음을 주지는 않았고 결국 절박해진 미화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미화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도 하지만 료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으니 잘 보일 필요가 없고 그러니 사랑을 갈구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아요. 상대 여자의 사랑을 원하지 않으니 먼저 행동하기보다는 그저 상대방의 표정에, 몸짓에 반응만 할 뿐이죠. 그리고 헛된 말로 여자를 속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만나는 것이라고 미화에게 들켰을 때, 아니 고백했을 때 미화에게는 그 고백이 자수이자 참회이고 자신의 용서를 기점으로 료가 제대로 자신과 만나기 시작하게 됐다고 생각했겠지만 료에게 있어서 그 고백은 관계에 대한 솔직한 정의이자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헌데 이 정도 얼굴에, 이 정도 몸매에, 이 정도 목소리라면 누구 한 명에 매이는 것보다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고 한 번에 여러 여자 만나는 게 사회적 복지 아닙니까? 이런 완벽한 외모를 한 사람만, 아니 최소한 한 번에 한 사람만 사적으로 소유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죠. 기무라 타쿠야는 마땅히 공유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의 별은 그러니까 공유지의 비극을 다룬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판은 그래요. 한국판은 아닙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어디서 태어나서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 어떻게 재산을 물려받고 또 어떻게 물려줄지, 즉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된 삶을 사는 부잣집 딸 미화에게 료는 낯설고 새롭고 재미있는 상대였을 겁니다. 인생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 돈을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순순히 고백하는 그 순수함, 겉보기에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갖지 못하는 자신의 삶과는 전혀 다른 자유로움, 그리고 절대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 이 남자에게 미화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안정적이고 부유하지만 심심하고 불평등한 구속만 잔뜩 있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료라는 위험에 빠져들게 만든 것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 때문에 료와 이어질 수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는, 그래서 실제로 포기해버린 미화였지만 그것들이 있었을 때야만 료도 자신 옆에 있는다는 것을 미화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부정당한 미화는 마지막 하나 남은 목숨도 포기하게 된 것이죠. 미화가 위험 선호자라면 요코의 오빠 도지마 칸조는 위험을 경계하는 인물입니다. 잠깐 스쳐 지나간 첫 만남에서부터 료에게서 피냄새를 맡죠. 칸조는 감에 의존하는 구식 형사였으니까요. 혹 자신이 신입이었던 20여 년 전에 자신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 범죄자의 눈을 료에게서 봤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이 감이 좋은 형사는 여대생 살인사건과 료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동생 유코와 유코의 친구 미화로부터 료를 떼어놓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이후 료와 유코의 관계를 자신의 두 손으로 꼬아놓은 이 둘의 인연을 깨닫는 순간 절망합니다. 료에게 끌리기는 유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세심하게 관찰했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면서도 거의 완벽하게 배려해주는 료는 유코에게도 매력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유코는 료의 모든 언행을 바람둥이의 전략적 행동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리고 료에게 절대로 마음을 주지 않기로 하죠. 료라는 위험은 그저 기피의 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되나요? 과거 보리선사가 말했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요. 유코는 그렇게 싫어하는 남자, 싫어했던 남자, 료와 사랑에 빠집니다. 료 역시 다른 누구에게서도 느끼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을 유코에게서 느끼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인생 최고의, 최악의 마지막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끝은 죽음뿐인 그 사랑을 말이죠. 차라리 비둘기 마냥 여기저기 자신의 DNA나 뿌리고 다니는 호기롭고 무책임한 아버지였으면, 그래서 좋아지는 여자가 모두 이복 누이였다면 여자를 만날 때마다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서 눈앞에 그 여자가 사실 누이라는 사실이 매번 만나자마자 밝혀졌다면 마음은 아팠겠지만 죽을 것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처럼 자신도 이 여자 저 여자 쉽게 좋아지는 성격이었다면 넌 내 여동생이고 난 너 오빠야, 우리 이제부터 친하게 지내자, 나는 다른 여자 좋아하러 가야 하니까 바빠서 이만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장성백과 최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적에 의해 목숨을 잃은 아버지와 그로 인해 어린 시절 헤어져야 했던 둘은 각자 인생의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를 보자마자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대신 끌립니다. 그것이 혈연에 의한 정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료와 유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범죄자였던 아버지는 어린 시절 한 젊은 형사의 실수로 죽게 되었고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남매에게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난 후 자신들이 남매인 것도 모른 채 만난 그 두 사람은 서로만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죠. 그것 역시 가족 간의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죽음으로써 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 책임지려 합니다. 아니 어쩌면 료와 유코는 죽음으로 사랑을 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가족이었다면 아침에 화장실 늦게 쓴다고 쌍욕을 하다가도 저녁에 한 냄비에 라면을 먹으면서 화해하고 자기 전에 시끄럽다고 서로 눈을 부라리는 그런 평범한 남매가 되었을 이들이 어린 시절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헤어지는 바람에 겪게 되는 이 운명의 장난을 그저 손가락질만 해도 되는 걸까요? 그것이 진심이든 이들에 대해 공감하는 마음을 숨기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든지 말이죠. 정해진 운명이란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성에 대한 사랑이란 얼마나 강렬한 것일까요? 세상의 운명은 단 한 명뿐일까요? 애초에 운명 같은 사랑이 있기는 있는 걸까요? 그 운명이 누구에게나 정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작동한다고 믿어도 될까요? 운명이 우리에게 짓궂게 굴 때 이를 어기는 것과 따르는 것 중 어느 쪽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이들의 사랑에 간편하게 불편함을 느끼는 우리들 역시 어떻게 하면 손 한번 잡아볼까 고민하고 연인과 함께 처음 간 1박 2일 여행지에서 기억나는 거라고는 모텔의 침대와 벽지, 화장실의 샴푸와 바디로션 뿐일 텐데 료와 유코에 비해서 장성백과 최옥과는 다르게 우리의 사랑은 떳떳하고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빠를 사랑한 여동생, 여동생을 사랑한 오빠를 다룬 3편의 드라마 다모, 천룡팔부,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의 별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도 드라마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W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